안녕하세요. 통화입니다. 최근 실시간으로 박살이 났거나 박살이 나고 있는 세계 주요 경제 지표들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기 벅차. 이번 영상에서 경기 선행 지표, 금리, 소비, 소득, 부동산을 총망라하는 경제 지표를 대방출하려고 합니다. 말과 글보다 그림과 수치로 머릿속에 쉽게 때려박는 경제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46.4를 기록했습니다. 50을 넘으면 제조업이 성장하고 미만이면 수축을 한다는 의미인데 9개월 연속 계속 수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부 항목들도 살펴보면 6월에서 7월로 넘어오면서 대다수 플러스로 개선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수치가 50 미만으로 수축이 되는 가속도가 줄어든 거지 수축 자체는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특히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인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에 포함되는 신규 주문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인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는 어떨까요? 7월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는 전월 대비 0.4% 감소를 기록하여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닷컴버블, 서브프라임 사태, 코로나 팬데믹 때 경기 침체 구간에 이 빨간 줄이 쳐진 것처럼 현 하락 구간에도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시니어 매니저는 7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여 향후 경기가 매우 불확실해 보인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최근 자칭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독자 100만 명 넘는 채널에 나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미국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가 100을 넘으면 경기 침체가 없는 거라며 거짓말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게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자료를 긁어다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거짓 정보를 전달을 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매월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 자료를 발표하는 시간에 정확히 맞춰 실시간으로 항상 확인을 하는데 원문 자료는 이렇습니다. 이 100이라는 수치는 2016년도 당시의 상황을 딱 100이라고 정해놓은 임의의 기준점입니다. 이때보다 좋으면 플러스, 안 좋으면 마이너스인 거죠. ISM 제조업 지표 같이 50 언더면은 수축, 오버면 팽창 이런 게 아닙니다. 회색 밴드가 실제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당 구간들 모두 직접적인 수치와는 상관없이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 그래프가 아래로 쭉 미끄러지면서 모두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습니다. 즉 하락하는 추세가 중요한 거지 절대적인 수치가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100 이하가 경기 침체였으면 회색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흰색 구간도 침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금융 부분에서 S&P 500 지수가 7월에 랠리한 것 하나 그 딱 좋은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신용과 금리는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8월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아마 다음 달 되면은 S&P 500 항목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비금융 부문에선 소비자 경기 체감 전망과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이 마이너스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축 허가 및 주식 투자가 조금 좋아 보이는 것 외에 딱히 이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을 거란 조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30년 모기지 이자율이 20년 만에 7.09%로 치솟았습니다. 10억 대출을 받으면 연 이자만 7천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출 금리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치달아 신규 모기지 신청 지수가 제대로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7% 고금리 이자를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경제마비가 온 팬데믹 때 수준으로 수직 하락해버렸습니다. 저금리 때 대출을 받아다가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집을 팔아 저금리 대출을 갚고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사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죠. 때문에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 메리트도 없고 또 팔고 싶어도 고금리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 단독주택 판매 물량이 아예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집 매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도 뛰겠죠. 미국 내 20개 대도시 지역 단독주택 판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조금 꺾일 듯 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전 주택 매물이 메마르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모두
신규 주택으로 몰려들겠죠. 신규 주택을 만들었다 하면은 다 완판이 나버리니 주택 건설 업체들의 주가가 S&P 500 지수가 상승한 것에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떡상했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해서 금리를 올렸더니 주택 매물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매물이 감소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역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고스란히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거비가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 주거비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원회의 장기 목표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을 계속 확인했으며 이는 통화 정책의 추가 긴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상 다 끝났고 이제 금리 내릴 일밖에 없다면서 스스로 자축을 해대던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고금리 더 오래 지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금리 인상 마무리, 조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선반영해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보다 늦게 억눌려 있던 미국 장기채 금리가 순간 2007년 11월 이래로 가장 높은 4.325%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요컨대 미국의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악화되어 가고 있고 경기선행지수는 16개월 연속 하락세에 있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놨더니 기준주택 매물이 감소하여 역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다시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현 고금리 상황을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고되는 경기 침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하지만 다시 상승하는 주거비 부담이 엄습해오는 위태위태한 현 경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0%에서 5.25%까지 올린 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일단 거두절미하고 물가가 미쳐버렸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전월 7.9%에서 6.8%로 나름 한 달 사이에 1%가 가깝게 하락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6월과 동일한 6.9%로 떨어질 기미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매우 가파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물가 상승률이 영란은행이 목표하는 2%보다 3.4배 높은 수치입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확실히 전년 대비 많이 내려왔습니다. 가파르게 치솟았던 전기, 가스 요금이 정상화되면서 가파르게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월세와 집주인이 주거를 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주택보험, 이자, 대출 상환, 집수리비 등을 포괄하는 OH 비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치솟은 집값에 고금리 부담까지 더해져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집값도 하락하겠죠. 영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이 5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값은 비싸. 이자도 높아. 근데 살 집은 필요해.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월세로 몰리겠죠. 영국의 월세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CPI 렌트비 항목에 당당히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가 팍팍해지면 사람들의 소비가 확 죽어버리겠죠. 영국인들의 소비가 16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재작년 대비 소비가 한 번 감소했는데 지금 그 감소한 소비에서 한 번 더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비 감소세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욱 가파릅니다. 전년 대비 연료 가격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를 포함한 전체 소비는 예상치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료를 제외한 소비는 마이너스 3.4%로 더더욱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 금액 대비 판매량 그래프를 보시면은 영국 소비자들이 받고 있을 그 극심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영국인들이 물건을 사는 그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꾸로 이 전체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즉 물건 값이 너무 비싸죠. 같은 양의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지출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영국인들이 지금 줄일 거 다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올라 지출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영국인들은 파업까지 단행을 해가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6월에
3개월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8.2%나 오르는 이 쇼킹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은 임금을 올려준 고용주는 임금 상승 분만큼 이걸 물가에 전가를 해서 수익성을 지키겠죠.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되고 소비력을 감소시켜 다시 물가가 상승한 만큼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겠죠. 이미 영국은 이 악순환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 영국은 미국을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0%에서 5.25%로 가파르게 올렸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은 가파르게 하락했지만 월세와 주거비는 역으로 가파르게 치솟아 근원 물가는 꺾일 기미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영국인들의 소비는 아예 박살이 나버렸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 상승을 요구하며 다시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하는 악순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2분기 GDP는 1.5%로 연간 기준 6%의 매우 강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수출 호조와 해외 관광객들의 소비가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수출로 재미를 본 만큼 국내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수 소비는 0.5% 줄어들었습니다. GDP 물가 또한 전분기 대비 2.6%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근원 물가는 여타 다른 국가들의 근원 물가는 다르게 휘발유, 전기요금 같은 에너지 가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에서 일본의 근원 물가가 3.3%에서 3.1%로 떨어졌다고 지금 환호성을 치는데 좋아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7월에 2.5%로 내려올 거라던 시장의 전망치를 뒤엎은 3.3%를 기록해 전월 대비 아무런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내려온 것 이상으로 식료품 가격이 튀어오른 겁니다. 또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진짜 근원 물가는 역으로 4.3% 상승해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일본의 월별 물가 상승률은 대개 한 달 오르면 다음 달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을 했어야 했는데, 최근 1년 월별 물가 상승률은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0.3% 내지 0.4%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에 일본 캐시어닝 명목 현금 소득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산업군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특히 계약직의 소득이 2.4% 감소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실질 임금은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겠죠. 일본의 가구 소비가 2023년 2월을 제외하고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인 가구 이상의 실질 소비 변화율을 살펴보면 연료 수도비, 교통통신비를 제외하고는 식료품, 주거비, 가구, 의료, 교육, 의류, 여가,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항목들의 소비가 다 감소했습니다. 실질 소득과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5.1%로 깎여나가 구매를 할 여력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GDP는 기업 수출 호황과 해외 관광객들의 소비에 힘입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미쳐가고 있고, 수출 호황으로 재미를 본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 일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돼 내수 소비는 아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발표된 미국, 영국, 일본의 경기 지표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국가마다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모두 인플레이션으로 비롯된 소비, 임금, 고금리, 부동산, 제조업 침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박살이 났거나 박살이 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